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체크박스 관련된 기능 하나 이번 주 중에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진행할 거예요. 일단은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먼저 보여드리자면 일반 회원이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건 그대로고 일반 회원이 아니라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다. 그러면 여기 마이 페이지 대신에 회원 관리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관리자 회원 같은 경우는 마이 페이지가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원 관리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들어가게 됐을 때 현재 우리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 리스트가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여기 뭐 검색 기능이나 페이지네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아티클 리스트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검색 조건을 사용하는 부분들 얘네만 달라졌고 나머지는 다를 게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가 존재하고 있죠. 자, 이 체크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제 회원을 강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건 관리자만 할 수 있는 게 맞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크박스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한 명씩 삭제를 하게끔 하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내가 여러 명을 한 번에 삭제하기 위해서는 체크박스라는 기능을 써야만 하니까 얘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부터가 리스트인데 여기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체크박스는 보통 이런 기능들이 다 있죠. 여기를 하나하나 클릭할 수도 있고 얘를 누르면 전체가 선택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누른다.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누른다. 한 번에 다 골라지는.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아니니까 얘도 빠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능을 만들어 놨고요. 그럼 선택한 뒤에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비활성화되게끔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삭제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 날짜, 내가 언제 지웠는가에 대한 날짜가 기록되게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검색이나 이런 거는 따로 테스트를 해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한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비활성화를 시켜놨을 때에도 전체 선택을 하면 당연히 비활성화된 녀석들은 선택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런 것도 좀 챙겨놨고요. 그리고 비활성화되지 않은 녀석들만 다 고른다라고 해도 이게 전체랑 같은 의미가 되니까 전체 선택이 됐다라고 알려줄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을 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별거 아니에요. 체크박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되게 쉬운 앱니다. 코드를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여기를 안 바꿔놨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거는 제가 신경을 써서 추후에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커밋을 남겨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코드를 좀 볼 건데 일단 헤드. 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 여부를 검증한 뒤에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그리고 나서 조건을 하나 매겼죠. 조건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안 지웠군요. 뭐야, 지웠는데? 없는데? 어쨌든 자, 여기 조건 걸려있는 거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if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choose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개의 조건을 이제 하나의 조건문 안에서 판단해야 될 때 우리 이거 동적 쿼리 때문에 마이바티스 쪽에서도 비슷한 걸 썼었죠?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용법도 유사하고요. 그래서 choose when 조건을 하나 추가를 했고 멤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1이 아니면 이라고 하고 있죠? 1이 아니면 마이 페이지를 보여줘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1은 관리자, 2는 일반 회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otherwise 왜 방금 전에 마이 페이지가 그냥 나왔는지 이유를 제가 지금 생각이 났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났네요. 이따 고쳐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otherwise는 그 밖에 모든 것 우리가 if, else 할 때 그 else 같은 역할로 회원 관리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자, 버튼을 추가해 줬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회원 관리를 누르면 어드민의 멤버의 리스트로 넘어가게끔 해놨어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이 경로가 바뀌었으니까 컨트롤러를 분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드민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어드민 멤버 컨트롤러. 자, 이 녀석은 멤버 서비스 회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멤버 서비스를 의존성을 주입받고 있고요.
그다음 RQ,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라 RQ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받았을 때 처리하는 방식은 유사해요. 페이지, 서치 키워드 타입, 서치 키워드, 이거 우리 리스트에서 다 했던 거죠. 디폴트 밸류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스 레벨,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디폴트 밸류 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페이지에서 넘어올 때 이 권한에 대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만큼은 결국엔 다 페이지네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부분들이었어요. 겟멤버 같은 경우 겟멤버스, 이 녀석은 멤버 리스트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메서드가 됐을 거고요. CNT는 숫자를 세워야 우리가 그 숫자 가지고 페이징을 어떻게 보여줄지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존재했다. 나머지 하는 방식 거의 동일하죠?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내고 나면 결국 list.jsp가 열리게 되는데, 멤버에 있는 여기도 보시면은 경로를 JSP 밑에다가 어드민의 멤버라고 하는 경로를 추가를 한 겁니다. 자, 들어와서 화면 구성하는 것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여기를 잘 보세요. 앞에 땡땡 슬래시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쵸? 우리가 이제 커먼이라고 하는 폴더 자체를 유저 밑에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번만 나가서는 못 찾아요. 헤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가서 어드민이 아니라 유저부터 멤버로 파고 들어오는 방식, 그렇게 사용을 해서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상대 경로를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경로를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뭐 절대 경로 쓰는 방식이야 우리 이미 많이 써봤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화면 구성하는 거 마찬가지로 별로 특별할 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드릴 겁니다. 자, 여기에 홈 태그가 하나 나왔어요. 왜냐면 결국에 회원 삭제를 했을 때 그 체크박스에 골라져 있는 선택되어 있는 녀석들이 어디로 넘어간다? 서버 쪽으로 넘어간다. 넘어가서 결국 누가 그걸 가지고 처리한다? 네, DAO가 데이터베이스한테 마이바티스를 통해 DB 쿼리를 날려줘야 되기 때문에, 왜? 쿼리를 날려야만 우리가 삭제를 하든 뭐 수정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서버 쪽으로 날려주기 위해 폼 태그를 사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폼 태그 안에 보시면 인풋 타입으로 체크박스 만들어놨죠? 체크박스도 결국엔 인풋이에요. 인풋의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라디오 버튼 만들었던 것처럼 그냥 인풋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녀석은 이 타입 체크박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면 좀 특별해요. 왜냐면 자, 우리가 보통 인풋에 사용된 텍스트가 됐던 라디오가 됐던 뭐가 됐든 좋아요. 사용을 했어요. 서버 쪽으로 서브밋을 시켜요. 전송을 날리죠. 그럼 서브밋 그 전송된 서버에서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값을 뭐 보고 따져요? 파라미터 매칭을 뭐 가지고 하죠? 네임 가지고 해요. 체크박스는 여러 개가 필요해요. 네임이 다 다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그렇게 만들어야 되면 체크박스 하나하나당 우리가 JSP에 직접 다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태그 구성을. 반복문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상당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리스트는 반복문으로 그릴 건데 체크박스는 따로따로 다 그려야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그리더라도 네임이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웃긴 상황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 몇 개가 넘어올 줄 알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파라미터의 개수를 좀 유도리 있게 받을 수 있는 처리를 하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지금 체크박스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 쓴다라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 요소가 많은 거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하나의 네임, 체크박스들끼리는 네임이 동일해요. 같은 이름 네임으로 파라미터가 넘어오면 알아서 리스트로 받아요. 파라미터를. 체크박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네임이 없죠.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셨던 얘입니다. 얘는 네임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버튼 역할인 거지 실제로 전송될 필요가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는 네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 리스트를 구성하는 코드와 함께 만들어진 이 인풋들, 얘네들은 네임이 존재하죠? IDS라고 하는 네임을 제가 지어 놓은 겁니다. ID들 가지고 넘길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될 스테이터스 우리 삭제 여부가 되겠죠? 삭제 상태 1이면 우리는 삭제로 하기로 했어요. 0이면 삭제가 아닌 걸로 하기로 했고요. 1이 아니면 삭제가 안 된 상태니까 그냥 체크할 수 있게 보여주자 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otherwise니까 1이면 이 되겠죠? 1이 아니면인데 그 밖에 모든 거니까 1이면 그 경우에는 똑같이 체크박스를 만드는데 disabled를 이거 하나를 추가해서 선택할 수 없게 비활성화를 걸어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IDS라는 네임으로 체크박스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만들어지겠죠. 이거 소스 보기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IDS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밸류는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이 밸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값을 DB 쪽으로 전달을 못할 거니까 밸류는 당연히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네임은 동일하게 간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전송을 시키면 지금 버튼에 전송이 걸려있죠? 그러면 홈에 걸려있는 액션 to delete members라고 하는 요청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경우는 어드민의 멤버까지 동일할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리스트가 아니라 to delete members로 갈 것이다.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그 녀석을 봅니다. 얘죠? 얘가 받아요. 받았을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받을 거예요. 리스트로 받는다고 했죠. 애초에 얘가 체크박스는 여러 개를 넘길 수밖에 없으니까 리스트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스트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려있는 리퀘스트 파람, 우리 디폴트 밸류 세팅할 때밖에 안 써봤는데 지금 여기 좀 다르죠? 여기에 적혀있는 이 name IDS라는 네임을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해 준 거예요. 그리고 required, 이거는 뜻 자체가 필수죠. 필수 요소냐 라고 했을 때 아니 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아무것도 체크를 하지 않고 회원 삭제를 눌렀을 때 원래 같으면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엑셉션이 발생을 해요. 왜냐면 파라미터 세팅이 안 됐으니까. 근데 이 required를 펄스로 놓고 회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회원 삭제 전송을 보내면 얘는 이 검증에 걸립니다. 자, 이거는 하나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required first 이 녀석을 지금 살려놓은 상태로 이 페이지에서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회원 삭제를 누른다. 그럼 일단 전송이 됐다가 여기서 걸려온 거예요. 선택한 게 없다. 근데 제가 이걸 빼요. 서버 리로드 한번 기다려주고 새로 고침하고 누르면 이렇게 익셉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다른 경우죠. 우리가 파라미터 세팅을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사실은 약간 온서브밋 같은 걸 사용해서 회원 삭제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회원 삭제를 눌렀을 때 선택한 회원이 없다를 스크립트 단에서 보여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한 건 맞아요. 서버 쪽으로 굳이 통신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걸 하나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걸로 보죠. 받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3개를 선택했으면 이 리스트는 3이라는 사이즈를 가지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으면 사이즈는 0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검증한 거 잘 보세요. 여기에 사이즈, 원래 우리가 리스트가 비어있나를 검증할 때 ids.size는 0과 같냐 이런 걸로 보통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방식을 썼을 때에는요. 이 리스트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으로 만들어진 이 IDS한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 연결해두고 나서 검증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객체를 연결한 적이 없죠. 우리가 모든 참조형 타입의 기본값은 뭐라 그랬어요? 널이죠, 널. 기본값 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연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값을 넣어주지 않고 비어있는 애로 IDS가 생겨난다면, 변수가 선언된다면 얘는 널 갖고 있어요. 근데 IDS라는 애한테 점 찍어서 사이즈 보여줘 라고 하면 널한테 점을 찍어? 널이 어떻게 리모컨을 동작해요?
그러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넓게 봐야 됩니다. 좁게 보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돼? 왜 안 되는지 우린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얘가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했네? 그럼 지금 얘가 널이기 때문에 리모컨을 못 누른다라고 하는 거네? 그럼 얘를 비어있나 비어있지 않나 검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널이라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한 거니까 그냥 널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검증 완료했으니까 밑에 반복문을 하나 돌리고 있어요. 향상된 포문을 돌린 거죠. 리스트, 제너릭의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 IDS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는 어쨌든 방 하나당 다 스트링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IDS를 반복문을 돌립니다. 돌릴 때마다 ID str이라고 하는 녀석한테 값이 꽂히겠죠? 그 꽂힌 값이 가지고 있는 게 1이랑 같으면 관리자 계정이니까 이거는 삭제할 수가 없다라고 일단 해놓은 거예요. 관리자 계정은 관리자도 지우면 안 되겠죠. 관리자 계정을 그렇게 지워버리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지우게끔 막아놨다. 그리고 삭제 쿼리를 날릴 것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관리자 계정 못 지우게 하려고 한번 검증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IDS를 그냥 통으로 서비스한테 넘겨주고 있어요. 그럼 딜리트 멤버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 성공했을 때 메시지 보여주고 리스트로 돌리는 거니까 우리가 썼던 거 그대로겠죠? 자, 멤버 서비스로 가서 얘를 보시게 되면 IDS를 이제 통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얘를 반복문을 돌려 까줄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반복문과 동일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각각의 회원 아이디를 우리가 반복문 안에서 뽑아낼 수 있겠죠? 뽑아낸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어둔 메서드를 사용해 꺼냅니다. 누구를? 멤버를 통으로 꺼내요. 있나 없나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idstr은 스트링 타입이니까 형 변환을 해서 넘겨주고 있는 형태인 거고요. 꺼내온 걸 가지고 널 검증 한번 해서 널이 아니면 이 회원이 존재하면 그때 진짜로 지워라 라고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딜리트 멤버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을 선택해서 나 지울 거야 라고 넘겼을 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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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번 딜리트 멤버가 실행이 돼서 지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딜리트 멤버는 밑에다가 만들어 놨죠. 이 딜리트 멤버가 실제로 쿼리를 날릴 때에는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고 있어요. 왜? 진짜로 바로 지울 게 아니라 우리는 삭제 상태로 만들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컬럼도 미리 설계를 해놨었고 지금 이제 제대로 사용을 해보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음, 네. 그래서 이 쿼리는 뭐 특별할 거 없는 거니까 따로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쿼리 날려서 업데이트를 만들어 주고 그 결과가 돌아왔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리스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저 분명 관리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전체 아이디냐 이름이냐 닉네임이냐 이런 거 안 따지고 전체 해놓고 검색어도 안 줬어요. 검색을 했죠. 검색 결과가 회원수가 하나래요. 근데 나와요? 안 나오죠. 애초에 저는 관리자 계정은 이 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게 하려고 코드를 그렇게 짜놨어요. 카운트는 돼요. 근데 안 나와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왜? 실수로라도 선택하지 말라고. 관리자 계정 굳이 내가 내 걸 봐야 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관리자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관리자가 한 명이 아니거나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보여줄 때 안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1이 아닌 애들만 가져와서 보여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자 걸 리스트를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여기에 사용된 쿼리들은 뭐 특별할 게 없는 쿼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넘어갈 거고요. 이거 하나 보죠. 멤버에다가 이런 메서드를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특별할 거 없어요. 우리가 DB에 저장한 델 스테이터스의 값은 0이나 1이고요. 델 데이트라고 해서 삭제한 날짜에 대한 데이터는 널 아니면 실제 날짜 데이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0, 1로 보여주고 관리자한테 널이나 날짜로 보여주고 이러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관리자는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발자는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사이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개발적인 이런 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0, 1로 보여주면 이게 뭐야? 널로 보여주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화면에 직접 그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0과 1을 삭제냐 미삭제냐로 변환시켜주는 메서드일 뿐인 거고 널이나 널 아니면 이 날짜 데이터를 없음 혹은 날짜 데이터로 보여줄 수 있게 그냥 변환시켜주는 메서드예요. 특별할 게 없겠죠? 어렵지 않은 간단한 녀석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커밋된 걸 보시면 밑에 뭐가 되게 많은데 이거 그냥 btn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스타일을 우리가 CSS에 적용을 한 게 있다가 저번에 한번 지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적용돼 있던 애들을 안 지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 지운 거라 이 밑으로부터는 다 그겁니다. 똑같아요. 다 삭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건 페이지네이션 처리. 여기서는 이제 아티클 리스트에 있는 거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건데 보드 아이디를 따지는 부분만 제거를 한 거예요. 그건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고 나머지는. 그리고 여기 주석 걸려 있는 부분은 일단은 무시하세요. 이거는 제가 다시 커밋 올려드릴 때는 얘가 삭제된 걸로 올려드릴 거예요. 최종적인 파일에는 이게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도 체크박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까 해서 주석을 걸어놓고 일단 고민을 하다가 까먹고 커밋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훨씬 어렵게 가는 방법이라 일부러 이거를 주석 제가 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렵게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게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네. 자, 이거는 이제 USR 멤버 컨트롤러예요. 우리 로그인 기능 메서드 안에다가 하나 검증하는 걸 추가해 놓은 건데 비밀번호 확인까지 다 검증하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로그인 시켰었죠. 근데 이제 탈퇴한 상황 혹은 삭제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끔 기능이 됐으니까 삭제된 회원은 로그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를 지우는 거였으면 애초에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근데 데이터를 지우는 게 아니니까 아이디랑 비밀번호 검증하면 로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제 상태를 따져가며 이런 건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이다 라고 알려주게끔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이게 사실 아까 회원관리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위에 마이 페이지가 뜨던 이유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헤드에서 멤버라고 하는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멤버가 가진 권한 레벨을 체크하는 로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버튼 추가하려고. 근데 헤드가 불러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그 멤버의 권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인을 그리게끔 하는 이 녀석한테 멤버 서비스를 그냥 의존성을 추가해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아이디를 가지고 멤버를 찾아와서 넘겨줬어요. 변수를 하나 만드는 과정을 그냥 스킵하고 바로 넣은 겁니다. 이 과정을 했기 때문에 메인이 그려질 때 헤드가 불러와 줬고 그 불러온 JSP 안에서 EL로 표기가 가능했다 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멤버 리스트로 넘어갔을 때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래서 마이 페이지로 떴던 겁니다. 검증이 안 됐으니까 로그인은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겠죠? 해서 넘겨줘도 되고 우리 어차피 멤버 리스트 쪽에서는
이미 멤버스를 꺼내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뭐 이걸 컨트롤해서 멤버로 아예 넘겨줘도 될 거고 뭐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거는 멤버를 그냥 따로 하나 불러서 넘겨주는 게 맞겠네요. 얘를 까는 거는 전체를 다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아니다, 얘를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DB를 또 안 갔다 오고, 왜냐면 반복문 같은 거 하나 돌려서 이 멤버스를 한 번씩 돌려준 다음에 그 안에서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와 이 멤버스가 갖고 있던 멤버들의 아이디랑 비교해가지고 일치하는 애 있으면은 걔를 어딘가에 백업해 뒀다가 그거 모델에 담아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얼마든지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도 바꿔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 게 하나 남았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기는 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되게 별거 없어요. 자, 이 체크박스 all member id라고 하는 녀석은 얘예요. 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all이 빠졌죠? 얘네들을 각각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드를 그렇게 짜놨어요. 여기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얘는 반복문을 통해서 많이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그려지는 거, 얘가 체크박스 all 멤버 아이디예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얘 눌렀을 때 얘네가 눌려지는 거, 얘 뺐을 때 얘네가 빠지는 거, 얘네를 다 눌렀을 때 얘가 불이 들어오는 거, 이런 거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편의상 전체 선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녀석을 찾아요. 그리고 체인지 함수를 걸어요. 체인지 메서드를 걸었어요. 체인지는 이 선택자로 찾아온 엘리먼트가 변화할 때 실행되는 메서드입니다. 변화라는 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면 변했죠. 체인지 함수에 걸려요. 체크박스를 또 눌러요. 그럼 빠지죠. 변했죠. 또 걸려요. 그런 체인지 함수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발생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할 거야 라고 걸어 놓은 건데, 일단 변수 만들었습니다. 올체크. 이 녀석한테 디스를 넣었어요. 이 디스는 현재 누굴까요? 그 클릭한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그 한 칸의 엘리먼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녀석을 찾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올체크드라고 하는 변수 또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올체크,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전체 선택 녀석 말하고 있죠? 그 녀석의 PROP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속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속성을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비슷한 거 써봤던 게 없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ATTR이라고 우리 안 써봤나요? 안 써봤나 보군요. 그러면 이런 건 써봤죠? 뭐 add 클래스, remove 클래스 이런 거. add 클래스나 remove 클래스도 결국에는 그 태그에 그 엘리먼트에 클래스를 추가해, 클래스를 삭제해 이런 의미였죠. 얘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게 ATTR이라고 있는데 얘는 프로퍼티를 의미하는 거고 ATTR은 어트리뷰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이 의미가 거의 유사한 듯 조금 다른 게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검색 한번 해보시면 그 차이는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넘어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비슷합니다. 속성 가져오기, 그러니까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 가져오기 혹은 속성의 값 변환시키기, 이건 둘 다 유사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좀 더 적절한 게 존재할 뿐이다. 자, 그래서 올 체크, 우리가 그 전체 선택이라고 하는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체크드 속성의 값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비어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이 체인지 함수를 누르면서 발생을 시켜요. 그럼 체크가 됐죠. input type 체크박스는 체크가 되면 체크드라는 속성이 생겨요. 체크가 빠지면 체크드라는 속성이 사라져요. 기본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제가 눌러서 체인지 함수가 발생했으니까 그 시점에 얘는 있는 거죠. 이 체크드라는 속성의 값은 true랑 false 가지고 따집니다. 얘가 true면 눌린 거예요. 얘가 false면 안 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방금 제가 예시를 들었던 이 상황, 여기가 true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속성이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오게 될 거니까. 그럼 결국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얘는 true를 넣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true.
그 상태에서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그 밑에 있는 체크박스들을 의미하고 있죠. 걔네들의 PROP 속성을 가져오거나 변경하는 건데 체크드라는 속성을 써주고 하나를 더 넣었네요. 인자가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면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꿔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네모들 얘네들의 체크드라는 속성 값을 얘로 바꿔. 올 체크드 아까 뭐였다고요? true였죠. true. 여기 true가 들어간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값을 true로 바꿔. 이러면 얘네가 전체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체크드의 속성이 true가 되면 눌린 상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걸 만들어 준 거고 여기 밑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얘는 뭐냐면 간단해요. 뭐뭐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disabled 선택할 수 없는 비활성화된 상태면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 선택을 해줄 거잖아요. 네모들을 밑에 있는 네모들을 그 위에 거 true로 바뀌면 얘네들도 다 true로 바꾸니까 불이 다 들어와요. 이 한 줄이 없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비활성화가 됐지만 체크드가 true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해주고 얘를 다시 빼주는 겁니다. 이걸 빼야지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불이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비활성화된 애를 선택해서 그 녀석의 속성을 false로 다시 바꿔 라고 넣어준 거예요. 쉽죠? 별로 어려울 게 없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스크립트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컨트롤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이거 얘는 내가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얘네를 눌렀을 때 변화가 생기는 과정이죠. 얘네를 눌렀을 때 숫자를 셉니다. 그냥 총 개수를 세요. 이걸로 선택을 하면 비활성화된 그냥 뭐 활성화가 돼 있는 녀석이든 이 개수를 세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여주고 있으니까 10이에요. 10. 그거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이에요. 랭스 가지고 센 거니까. 우리가 선택자로 이렇게 골라내면 복수개가 있을 수 있고 그 복수개는 배열의 형태로 저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랭스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 멤버 아이디 체크드 카운트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자, 얘는 선택된 녀석들의 개수만 셀 거예요. 이러면 몇 개? 2개. 이러면 5개. 이런 식으로 그 숫자를 세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어떻게 따지냐? 체크드가 되어 있는 애들만 고를 거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자 안에다가 체크드 넣어주면 체크된 애들만 길이를 세겠다 이런 뜻.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는 값이 10이고 얘는 값이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 disabled count 당연히 비활성화된 녀석들의 숫자를 세주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3개예요. 3개. 여기 비활성화 3개니까 그죠? 이 비활성화는 안 눌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disabled가 걸려있는 거. 그럼 순서대로 10, 5, 3이죠? 그걸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전체 개수에서 비활성화된 녀석의 개수를 빼요. 그러면 10-3이니까 7이죠. 그거랑 지금 누구랑 같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선택된 요소. 지금 5니까 얘는 안 같죠? 그럼 false네요. 자, 그거 가지고서 얘네들의 값을 이 전체 선택의 값을 체크드의 값을 넣겠다. 그럼 지금 전체 선택이 안 된 상황이 맞잖아요. 그때 얘의 값을 false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자, 개수 다시 연산 10이고 7이고 3이죠. 10에서 3 빼면 7인데 7과 7은 같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 당시에 올 체크드는 true겠죠. 그럼 전체 선택 요소의 체크드 속성의 값을 true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얘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스크립트 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거 컨트롤 해본 상황이에요. 딱히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만 생각을 해 나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거 지금 이 순서에서 뭐 조금씩 바뀐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이런 거는 바뀌면 달라져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얘를 바꾸고 나서 이거 할 거니까. 그럼 비활성화된 애들한테 뺀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기능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 수정을 좀 한 다음에 커밋 하나 더 남겨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커밋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본인이 좀 체크박스 기능을 내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디테일들을 더 살려가면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뭔가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한번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